객실 40개를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의 한 호텔. 1월 난방비가 6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운수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 딸린 방은 손님을 받는 게 걱정입니다. 전기요금하고 물가하고 이게 그 객실 요금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방을 파는 게 무서워요. 손님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숙박업소 대부분이 이렇게 중앙난방식이라 일부 객실만 켜고 끌 수가 없어 겨울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 요 근방에 있는 호텔 모텔들이 한 70, 80%가 다 문 닫았어요. 요금이 너무나 폭등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스불로 요리하는 식당은 불을 켜기가 무섭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게 한 50% 정도가 더 많이 나왔네? 야, 이건 큰 부담이구나. 요금이 밀리는 업주가 늘면서 지난 1월 경기도에 미납된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114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2년 전의 2.2배에 달합니다. 서울시도 1월 미납 요금이 72억여 원으로 최근 2년간보다 30% 늘었습니다. 업소 한 곳당 평균 미납 요금은 경기도는 60만 3천 원, 서울시도 63만 1천 원으로 1년 사이 2배씩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은 전기료는 올 7월부터, 가스비는 12월부터 나눠서 내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요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식을 좀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와 금리 인상의 공공요금 부담까지 허리가 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져서 10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입니다. 10,000원 한 장으론 점심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데 박예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냉면 한 그릇 가격은 13,000원. 바로 옆 가게의 비빔밥도 한 그릇에 10,000원에 달합니다. 직장인들, 10,000원으론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어렵게 된 지 오래입니다. 커피값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로 양이 많고 저렴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붐빕니다. 하루에 한 끼 그래도 8,000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커피를 보통은 좀 저렴하거나 또 양이 많거나 이런 것들 보통 많이 선호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10.4% 올랐습니다. 비빔밥 냉면 평균 가격은 이미 10,000원을 넘어섰고 자장면 한 그릇은 16% 넘게 오르며 7,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35년째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기순 씨는 지난해 6년 만에 자장면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치솟는 야채와 식용유 가격, 가스비는 1년 전보다 무려 9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주 재료가 양파거든요. 양파가 가격이 엄청 많이 지금 비싸졌고 거의 가스비도 80, 90만 원대 상승해가지고 올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부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재료값과 서비스 가격 상승, 들썩이는 공공요금에 체감 물가는 쉽게 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지난해 좀 보니까 물가 오른 것 못지않게 세금이랑 이자도 꽤 많이 냈다고요? 네, 지금 뉴스 보시면서 네. 이거는 우리 집 얘기인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도 저도 제 얘기 같았어요. 네, 수중에 이렇게 남는 거 없이 사실 버는 그대로 족족 빠져나가는데 그렇다고 돈을 마음껏 쓴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와 지자체가 걷어간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들, 그리고 갚아야 했던 대출 이자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 지출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까지 포함하도록 통계내는 법이 바뀐 지난 2006년 이후로 이자와 세금 때문에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부담이 지난해 가장 컸다는 겁니다. 2022년 매달 가계 지출은 평균적으로 359만 600원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95만 600원이 세금성 비용들과 이자에 들어갔습니다. 가계가 쓴 돈의 26.5%나 차지했다는 겁니다. 야, 정말 많네요. 네. 네. 역시 그래도 이자 부담
지난해는 가장 컸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은 네. 이자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이자 부담은 매달 평균 98,700원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죠? 예, 평균치입니다. 빚이 아예 없는 집이나 적은 집을 다 합해서 구하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흐름을 보는 건데요.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5.3%나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고스란히 금리가 급격히 오른 탓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갑자기 고금리가 닥치고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빚을 별로 안 내서요. 각 가구당 빚의 크기는 오히려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당 빚은 줄었는데 가구당 이자 부담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 그만큼 금리 상승세가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1년만 해도 빚을 내면 3%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가 무려 64%를 넘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대출자는 그 반대로 60% 가까이가 4% 이상 금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6, 7%대 구간의 대출자 비중만도 1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이쪽이 늘었죠. 그러면 올해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연말 연초에 7%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의 가계대출 금리는 최고 구간이 6%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금리, 은행들이 우리에게 대출 내줄 돈을 구할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다시 좀 늘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가산금리를 낮춰서라도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요. 당분간 금리가 크게 낮아질 요인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요. 지금 정도의 고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모양새는 아니겠지만 부담이 큰 지금 상태에서 당분간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자 때문에 조금 힘들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자, 이제 이자는 이자고 세금도 예년보다 훨씬 많이 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비용이 2021년보다도 지난해에 10.6% 늘었습니다. 일단은 소득세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들어서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정작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에 준해서 부과된 점이 큽니다. 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조금씩 손봐서요. 1주택자는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도록 유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공시가가 높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적어지다 보니까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32% 가까이 줄었는데도 전체 세금 부담은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공시가격에 연동해서 오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사회보험료도 8%,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적립하는 부담도 5.2% 늘었습니다. 그럼 세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비롯해서 전체 공시가가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일단 좀 더 골고루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가 크게 뛰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제 구매력을 반영하는 소득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럴 때 소득세를 매길 때 이런 물가 상황까지 반영해서 매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결국 올해도 물가와 함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태에서 이자와 세금 모두 지난해보다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줄어들 요인은 부분적으로 부동산 정도에만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에 내수 진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과 이자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겠습니다. 미국 등은 소득세 매길 때 물가 상황을 반영한다. 네. 이야기가 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